하청 협력업체를 매년 평가하면서 노사 문제와 관련된 조직 안전평가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게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포항 지역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신규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과 시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유물열람센터 천존고를 개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는 하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 노사 문제와 관련된 평가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삼성처럼 협력업체의 노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103개 하청 협력업체에 대해 시행 중인 평가 기준표입니다. 100점 만점인 평가 배점을 변경하면서 조직 안전과 관련된 점수가 기존 15점에서 35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포스코도 삼성처럼 지금껏 협력업체 노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3년 조직안정평가 지침에도 협력업체에서 노사쟁의로 인한 조업 차질이나 파업이나 태업, 피켓팅 등 노사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삼성처럼 관리하고 개입하겠다라는 포스코의 의지가 이 KPI 기준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조직안정 배점을 갑자기 높게 올린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안정 점수는 20점이나 15점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돼 왔는데 2017년 갑자기 2배 이상인 35점으로 변경됐습니다. 협력업체 노조가 2016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금속노조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성소 고법에서 했고 이후에 노동조합 가입이라든지 노동조합 활동이 보다 포스코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처럼 조직안정평가에 치중한 반면 협력업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은 20점에서 15점으로 낮춰 근로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협력업체 직원 4명 사망 사건과 그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수백여 건의 불법 사항이 그 증거라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포스코에서 그 자본을 투자하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구하고 현장에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개선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포스코는 조직안정평가 논란에 대해 협력업체의 긍정적인 노사관계 설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며 노사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평가 기준을 변경해 안전관리 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시도의원 후보 17명은 신규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과 시민소득 4만 불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소형 R&D 특구를 지정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제자유구역 영일만 4산단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해안 엽채류 연구소 유치, 최저 농가소득 보장 등 농업소득 증대와 청년 창업 지원, 노년층 취업 지원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는 경북도가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라며 인사혁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사부서의 독립을 보장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와 국장급 이상 인사청문회, 고위직과 부단체장 인사예고제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도 안동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역사, 문화, 관광 거점 육성과 경북 바이오, 향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립 치매 전문병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포항시의회 오천읍 선거구입니다. 인구 증가로 의석수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 오천읍에서 자유한국당은 싹쓸이를, 고정표가 있는 민주당은 1석 확보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최초로 민주당 후보 3명이 경선해 공천을 따낸 박칠용 예비후보. 당선을 확신하며 학교 불균형 지역인 오천의 공립고등학교 유치와 해병대 사격장 부지 문화공간 활용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당선되어서 타당 후보 2 아니면 무소속 하나까지 해서 3명의 후보가 각자의 후보가 아닌 오천 은민의 후보로서 3명이 협업. 자유한국당 박정호 후보. 인구 10만 명에 대비해 주거와 교육, 관광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오천 최대 주거지인 부영 아파트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마치고 난 뒤에 애들이 학원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여가선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오천에 출마한 7명 예비후보 중 43세로 가장 젊은 김성호 후보. 포은 문화축제를 개최해 화합과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신구 세대가 조화로운 오천이 되도록 한 명쯤 청년 시의원을 뽑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젊은 에너지를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후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낙연 예비후보. 오천의 딸을 자처하며 지난 4년 의정 활동에 전념했다며 재선 의원이 되면 포은 선생의 정신이 깃든 청소년 꿈터와 노약자 행복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덩어리들도 만들어져 가지만 작은 부분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 나겸이가 해낼게요. 대구 출신으로 포항에서 13년째 한의술을 펼쳐 인간성 좋은 동네 한의사라는 별명을 얻은 진보정당 허영태 후보. 청렴도 꼴찌 점수를 얻은 포항시 의회를 바꾸고 대중교통 증편과 무상의료를 공약했습니다. 청렴도 꼴찌에서 2위인 포항시 의회의 변화를 위해서 일침을 놓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직 건축사인 무소속 천병호 후보, 포항시 건축사협회 회장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경험을 살려 구도심과 신도심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건축사의 전문 직종으로서 원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과 신도심의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대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보안 분야 근무 경력의 한세일 후보. 기초의원도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며 공단 기업체와 해병사단 등의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주장합니다. 예, 저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했습니다. 당선이 된 후에라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쭉 깨끗하게 사는 사람 한세일이 되겠습니다. 5만 6천 명을 넘어 경북도 내 읍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 오천읍. 다양한 직무와 전공을 경험한 후보가 나와 오천 유권자들은 선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울진 현안 사업을 선거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재정 손실이 크다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책사업 유치 등 19개 사업을 도지사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포스코가 고유 기술로 개발해 처음으로 상용화한 파이넥스 2 공장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 첫 운영을 시작한 파이넥스 2 공장이 10년간 조업을 마친 뒤 최근 보수공사를 끝내고 1,2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넥스 공장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원료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광로 대비 생산 원가를 8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난해에 비해 2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9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에 46억 1천만 원, 안강 외동지역 교육시설 확충에 7억 원,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5억 3천만 원, 중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17억 5천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 전시, 열람할 수 있는 건물 천존고를 개관했습니다. 수장고에서 잠자던 유물이 신속하게 일반에 전시되고 관람객들은 쉽게 유물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월성과 동궁 등 주요 발굴 현장에는 턱이나 기와 그리고 금속 공예품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보관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도 유물은 쌓이는데 보관할 공간이 좁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할 공간들을 줄여가면서 수장고를 시설을 활용했거든요. 좁은 수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유물 보관 건물인 천전고를 개관했습니다. 신라시대 만파식적을 보관하던 곳에서 이름을 딴 천전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장고 6개실과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연구소는 발굴해 보관하던 유물 2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누구나 절차를 거치면 원하는 유물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자기가 실측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열리는 즉 문화재가 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보관 중인 7만 5천여 점의 유물을 분류해 꾸준히 전시하고 신속한 유물 검색 시스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이 명품 중심의 전시라면 문화재연구소는 출토 유물을 신속하게 전시하는 쪽으로 특색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오늘 18일까지 경주시 문화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경주시 문화상은 경주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학술, 사회체육 등 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덕의 임산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이 산림천에 임산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 설립지로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지프면 3화리에 국도비 50원을 들여 연구센터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에는 연구시설과 우량 종균 확보, 배양시설, 버섯 시험 재배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보도자료 2만 1,000건 가운데 일선학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절반 가까운 10,000건에 이르고 있고 작성 건수도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가 교장, 교감의 성과급 등급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 잡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여전히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울지는 오후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0도를 넘으면서 따스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경북 북부에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23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서 동해 전 해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구름이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